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자, 하나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기술을 보기에 앞서서요.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보시면 8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여기 3200포인트가 꺾이면서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양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하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엔 변동성 지수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해서 공포 지수에 거기에 이제 비견돼서 만든 게 대한민국에서는 변동성 지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는 쪽에 속하고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그 다음에 종합주까지 내려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흐름상.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29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여기가 지지였었는데 살짝 아래 꼬리를 달고 지지를 만들었었던 자리죠. 그리고 이번에 붕괴되면서 빠지고 지금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그림 그 다음에 지지하장이 있기 때문에 2900포인트를 넘어가 주느냐 못 넘어가 주느냐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상 보게 되면 950포인트 정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점이 변동성 지수는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면 이 흐름 그죠?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대추세의 흐름을 여기를 깨주느냐 아니면 지지해주느냐 이런 모양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25포인트를 아직 넘어가지는 못하고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의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종합주가 지수의 분위기는 아직 고점을 낮아지면서 전형적인 하락 유지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이런 그림이고 코스닥 지수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기술. 일단 하나기술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자, 이렇게. 월봉의 그림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7만원대의 하나기술은 거래가 많았다라는 것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죠?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 값이 한 1년 한 하고도 한 3개월 정도 보이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따라서 이거 두 가지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나기술이 여기가 7만 원이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그렇지만 이 흐름 대추세의 저항을 또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7만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대추세의 정점에 소위 말해서 저항값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의 저항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완전히 걸렸으니까 꺾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가 되는 거죠? 매물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하나 봐야 되는 건데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대추세의 저 밑에서 올라는 우상향으로 올라는 이 그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갇혀 있는 형태가 되죠. 갇혀 있는 형태.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봉상으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보시면 5만 원대 부분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이 점이죠, 이 점. 그죠? 여기만 깨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 7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또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기술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5만 원과 7만 원 사이에 갇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해 주느냐. 이 부분 하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5만 원을 붕괴시켜서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58,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5만 원대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5만 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더 볼 여지는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고 해도 5만 원은 지지대 하번 여부를 판단해 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신규 진입을 만약에 노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넘겨주고요. 이렇게 안착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단은 액면가로 보였을 때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대저항과 매물 저항이 만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진 않을 거이다. 그죠? 가려고 해도 여기서 매물 소화해서 가지고 올라가겠죠. 내가 세력에도 여기를 한 번에 돌파시켜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돌파시켜주면 얘네들이 매물출해서 밀어버리면 여기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느려지면 상당수가 던져나가겠죠. 그거를 매집을 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분석을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넘어가지고 그죠? 안착해주고 나갈 때가 더 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가격은 비쌀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확인 매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모멘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구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익이나 어떤 부분이 실적 추이가 우상향으로 잘 가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기술은 주목할 만한 위치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렴이 마치고 나서는 분명히 흐름이 시작이 되면 방향을 잡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기술은 무엇인가 지금 축적돼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기술을 지금 보게 되면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랑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려가는 분위기지만 하나기술은 이렇게 틀어서 위쪽으로 오히려 강세 쪽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최근에 좀 이렇게 밀리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월주 일주일을 보니까 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수렴이 마친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든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어쨌든 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7만 원이라는 자리 가격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늘 얘기 드리지만 또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기술 이제 한번 쭉 봐볼까요? 하나기술 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벤처기업이죠. 중형주입니다. 제조, 기계, 장비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죠?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한 1% 전체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분위기상 그런 거죠. 자, 재무정보 보겠습니다. 재무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면 1,400억, 아니 146억, 136억, 그 다음에 396억, 382억. 뭐 추정치니까 빼고요.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은 분위기죠. 그죠? 네, 분위기는 괜찮은 분위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요게 이제 1년치, 최근 1년치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다지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데 지금 요런 실적이 조금 꿈틀대려고 하는 모습은 괜찮아 보이죠. 그죠? 연간 시장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593억, 그 다음에 880억.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쾌천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어떻게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은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름상은. 그러니까 얘가 수렴대로 들어가서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쏠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요. 이렇게 강하게 저항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매물 소화에 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황 대표 경험치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기술은 좀 출렁거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수렴을 마친 후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기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검사 장비 기술 보여.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정 내 턴키 가능 부각, 뭐 이렇게 수주 경쟁력 부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죠? 올해 해외 수주 증가로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죠? 글로벌 도약의 과학기술 정책 투자만. 이건 이제 분위기상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용이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거죠. 저건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실적이 그만큼 또 가시화가 되는지 안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내용을 기대를 하지 말고
여기를 7만 원대를 넘어가서 신규는 노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싸질 때 하든지, 그죠? 지금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7만 원과 5만 원 사이 거의 어중쩡한 중간대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요만큼 올라오면 대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저기 뭐죠? 6만 5천 원대 요 부분까지 올라와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죠? 요 그 부분에서 사셨다면 큰 손해가 아니라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차라리 여기서 노리거나, 그죠? 아니면 안착하고 노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봤더니 저항이 7만 원대가 있고 지지가 5만 원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한 6만 원, 5만 8천 원 중에 중립이다. 그러니까 애중대가 한 중간이니까 차라리 5만 원대 기다리는데 7만 원 넘어갈 때 좀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수렴 중이라는 거죠. 수렴 중. 그래서 방향성을 약간 상실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두 번째, 모멘텀을 봤을 때는 기대되는 모멘텀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데이터 값이 그렇게 축적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중쩡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 중이고 7만 원대를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5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만약에 5만 원이 깨져서 논다면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낫겠죠. 자, 대응인 것 같습니다. 대응. 주식 매매는 철저하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 있는 예측을 해서 그 기준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기술 이런 점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